안녕하세요. 옆집 사시죠? 사실, 밤에 그 소리를 들었어요. 부인분과 순간 우진 씨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자제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그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더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힘이 넘치시면 저에게도 조금 나눠서 써줄 수는 없을까요? 정말 컸어요. 꽉 차는 느낌.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 우리 빌라에서 일어난 일. 제일 나쁜 사람은 저예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죠. 그가 나를 지켜줬기 때문에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박희진, 올해 쉰둘입니다. 드림빌라 202호에서 남편 그리고 25살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4층 건물에 총 8가구가 사는 작은 빌라죠. 작은 공간이다 보니 이웃끼리 참 끈끈해요. 아니, 끈끈하다기보다는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들이 출근하고 나면 우리 아줌마들은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101호 강명자 언니 집에서요. 명자 언니는 올해 62이에요. 우리 빌라의 실질적인 권위자죠. 8개 호수 중에 3개를 소유하고 계시거든요. 본인이 사는 101호 말고는 전세 월세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빌라에서는 명자 언니의 말이 곧법이에요. 희진아, 오늘 낮술 한잔 해야지? 명자 언니가 환하게 웃으며 물어봅니다. 네, 언니. 좋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301호 김씨 언니, 302호 이씨 언니, 401호 박씨 언니. 우리는 거의 매일 이렇게 모여 수다를 떨어요. 그나저나 201호는 오늘도 안 오네. 302호 이씨 언니가 혀를 찼습니다. 201호. 40대 중반 부부가 사는 집이에요. 우진 씨와 지혜 씨 부부죠.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아이도 없어서 우리 모임에 참여하지 않아요. 맞벌이라고 해도 주말에는 시간 있잖아. 그런데도 안 오더라고. 명자 언니가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랑은 안 어울리려는 것 같아요. 나는 조용히 커피만 마셨어요. 사실 나도 이 모임이 그렇게 즐거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울리지 못하면 표적이 되니까 조심스러운 면도 있죠. 그냥 적당히 맞춰주고 웃어주고 듣는 척하는 거예요. 그 집 밤에 소리 진짜 심하던데. 갑자기 301호 김씨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맞아. 101호 바로 윗집이잖아. 명자 언니 힘들겠어. 말도 마. 밤마다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 신음소리. 잠을 못 자겠어. 또 시간은 얼마나 긴지. 참. 명자 언니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순간 나는 귀가 쫑긋했습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진짜야. 아주 열정적이더라고. 금슬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건 좀. 302호 이씨 언니가 키득거렸어요. 그 남자 물건이 크다던데 오래 하는 걸 보니 힘도 좋은가 봐. 401호 박씨 언니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누가 그래? 아니, 그냥 소문이. 아줌마들의 수다는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했어요. 나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1호 남자. 복도에서 가끔 마주치면 정중하게 인사하는 그 사람. 젠틀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밤에는 다르다는 거죠?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우리 부부의 밤은 이미 오래전에 식었죠. 한 달에 한 번? 아니, 그것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저 의무처럼 기계적으로.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명자 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밤마다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 신음소리. 물건이 크다던데? 궁금했어요. 정말 그럴까? 어떤 소리일까? 그 부부는 어떻게 사랑을 나눌까? 새벽 2시쯤 됐을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어요.
슬리퍼를 신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어두운 복도에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나는 천천히 201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리 집 202호 바로 옆이니까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호기심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201호 문에 귀를 가져다 댔어요.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여보, 천천히. 괜찮아? 남자의 낮은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리고 침대가 흔들리는 소리. 삐걱, 삐걱. 규칙적인 리듬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더 귀를 기울였어요. 좋아. 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침대 소리도 점점 빨라졌어요. 삐걱삐걱삐걱. 아, 아. 여자의 신음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온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게 사랑을 나누는 소리구나. 우리 부부는 언제 이렇게 열정적이었을까?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나는 황급히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계속 그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나는 이상하게 201호를 의식하게 됐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칠까봐 두근거렸고, 실제로 마주치면 얼굴이 빨개졌어요. 안녕하세요. 우진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47이라고 들었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이 단정했죠. 네, 안녕하세요. 나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이 사람이 밤에는 그 생각만 하면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장을 보고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위에서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201호 우진 씨였어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좁은 계단 중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아, 네. 우진 씨가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는 2층 복도 201호와 202호 사이의 작은 공간에 섰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우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밤에 그 소리를 들었어요. 부인분과. 순간 우진 씨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자제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그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더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힘이 넘치시면 저에게도 조금 나눠서 써줄 수는 없을까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우진 씨가 나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제 말 이해하셨죠?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우진 씨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새벽 1시에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201호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다가가 문을 밀었습니다. 안에서 우진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편한 티셔츠와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죠. 들어오세요.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조용히 닫혔어요. 거실은 어두웠지만 침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부인은? 오늘 야간 근무예요. 간호사거든요. 아침에 들어올 거예요. 우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마주서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우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 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그의 손이 내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남편의 손길과는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세심했어요. 예쁘세요. 거짓말. 진짜예요. 쉰둘이라고 하셨죠? 믿기지 않아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우진 씨가 천천히 내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어요. 나도 눈을 감고 받아들였습니다. 키스는 점점 깊어졌어요.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고 나는 그의 목을 감쌌습니다. 침실로 갈까요? 네. 우리는 침실로 향했어요. 침대 옆 스탠드만 켜져 있었습니다. 우진 씨가 나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앉혔어요. 그리고 내 앞에 섰습니다. 사모님께서 먼저 해주세요. 저는 이대로 서 있을 테니. 네. 조금은 당황스러웠지만 애초에 내가 먼저 미친 짓을 시작했으니 멈출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요구에 더 흥분되었어요. 바로 협조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그런데 헛소문인 줄만 알았던 201호 남자의 크기. 지금 내 눈앞에 공격적으로 나를 향해 있는 모습. 이게 다 들어갈까? 싶을 정도로 강건해 보였어요.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그가 원하는 대로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그만. 편하게 누우세요, 사모님. 우진 씨의 손길은 정말 세심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원하는지, 어떻게 만져야 하는지, 마치 아는 것처럼요. 여기, 좋으세요? 네, 좋아요. 그의 입술이 내 목을, 어깨를, 그 아래를 천천히 따라 내려왔어요. 나는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소리 내셔도 돼요. 와이프 없으니까. 하지만, 아랫집, 명자 언니가 들을 텐데. 괜찮아요.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를 탐험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들어갈게요. 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그가 내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 처음 느껴보는 크기, 느낌, 정말 컸어요. 꽉 차는 느낌,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 괜찮으세요? 우진 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빠르게. 좋아요. 정말, 저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네요. 그의 움직임이 점점 빨라졌어요. 나도 그 리듬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침대가 흔들렸어요. 삐걱, 삐걱. 아, 이 소리구나. 명자 언니가 들었다는 그 소리. 더 세게. 나도 모르게 요구했습니다. 네, 더 세게 해주세요. 우진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알겠어요. 그의 움직임이 더 격렬해졌습니다. 침대 소리도 더 커졌어요. 삐걱삐걱삐걱. 나는 신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우리는 서로를 탐하며 절정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시에 절정에 도달했어요. 우진 씨가 내 위에 엎드려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나도 숨을 고르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진짜 사랑을 나누는 거구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만족감이었습니다. 한참 후 우진 씨가 옆으로 누우며 말했어요. 정말 괜찮으셨어요? 네, 정말 좋았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리 오늘 한 번으로 끝낼 수는 없겠네요. 우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또 만나요. 그렇게 우리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두세 번 우리는 새벽에 만났어요. 때로는 201호에서 때로는 계단에서였습니다.
2층과 3층 사이의 좁은 계단이었어요. 비상등만 켜져 있는 어두운 공간.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했습니다. 여기서는 위험하지 않아요? 내가 속삭였어요. 그게 더 흥분되지 않아요? 우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나를 벽에 기대게 하고 천천히 내 몸을 어루만졌어요. 누가 올 수도. 새벽 3시에 누가 오겠어요. 그의 손이 내 옷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작은 신음을 흘렸어요. 계단에서 서서 우리는 급하게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나는 우진 씨를 받아들였어요. 좁은 계단이라 더 밀착됐고 그래서 더 깊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지르며 절정을 향해 갔어요. 짧지만 강렬한 시간이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만나는 게 좋아요. 내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희진 씨와 함께 있으면 아내한테는 느낄 수 없는 쾌감이 있어요. 우진 씨가 내 이마에 키스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영원할 수 없다는 걸. 낮에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명자 언니 집에 모여 커피를 마시고 수다를 떨고 202호 요즘도 시끄러워? 302호 이씨 언니가 물었습니다. 응, 여전해. 밤마다 난리야. 명자 언니가 혀를 찼어요. 나는 커피를 마시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게 나였는데 복도에서 우진 씨와 마주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중하게 인사하고 지나쳤지만 눈빛으로는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밤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명자 언니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201호가 이상해. 명자 언니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나는 커피를 마시다 손이 멈췄어요. 왜요, 언니? 이씨 언니가 물었습니다. 분명 어젯밤에도 난리가 났었는데 말이야. 명자 언니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또요? 매일 밤 똑같잖아요. 박씨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들어봐. 내가 잠을 많이 설쳐서 다시 잠에 못 들었거든. 명자 언니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래서 집안일 좀 하다가 일어나서 베란다에 나갔는데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201호 여자가 아침에 퇴근하는 걸 봤어. 그게 뭐가 이상한데요? 김씨 언니가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이제 퇴근하나 보네? 그랬더니 명자 언니가 잠시 멈췄습니다. 네, 야간 근무라 이제 퇴근이에요 하고 인사하고 올라가더라고. 그럼 어젯밤 그 소리는 뭐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걸 느꼈어요. 에이, 설마. 이씨 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 근데 분명히 야간 근무라고 했다고. 명자 언니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201호 남자가 혼자 있는데 침대가 흔들렸다? 박씨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여자를 들였다는 거지. 명자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 진짜? 그럼 바람 피우는 거네? 미쳤네, 집까지 다른 여자를 들여? 그렇지. 부인 야근 간 사이에 금슬이 좋다 하더니만 아줌마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나는 커피잔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어요. 그래서 내가 201호 여자한테 말해주려고. 명자 언니의 말에 나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언니, 그냥 놔둬요. 남의 집안이래.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야. 이건 우리 빌라의 문제야. 바람 피우는 놈이 우리 빌라에 살면 안 되지. 명자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도와줄게요. 언니 당연히 말해줘야지. 이씨 언니가 거들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집에 볼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그래. 그럼 조심해서 가. 나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떡하지? 들키면 모든 게 끝이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우진 씨는 이 상황을 알까?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우진 씨와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진 씨가 내 표정을 보더니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만나지 못했어요. 명자 언니가 계속 201호를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금단 증상처럼 우진 씨가 그리웠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눈빛으로만 확인했어요. 어느 날 우진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오후 2시 밖에서 만나요. 주소 보낼게요. 나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나는 명자 언니에게 말했어요. 언니, 저 오늘 병원 가봐야 해서 모임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그냥 검진. 오래됐거든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우진 씨가 보낸 주소는 옆 동네의 작은 모텔이었어요. 여기서 만나자는 거구나. 로비에 들어서니 우진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방 잡았어요. 올라가요. 좁은 모텔 방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우진 씨가 나를 껴안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너무. 저도 미칠 것 같았어요. 우리는 급하게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우진 씨, 빨리, 빨리. 네. 저도 참을 수가 없어요. 일주일 만의 만남이라 더 절실했어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서 우리는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아, 좋아. 좋아요. 희진 씨, 너무 좋아요. 모텔 침대가 삐걱거렸어요. 하지만 여기선 상관없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니까요. 더 세게. 네. 이렇게 우진 씨의 움직임이 더 빨라졌어요. 나는 신음을 참지 않았습니다. 여기선 마음껏 소리 낼 수 있으니까요. 아, 아, 우진 씨, 희진 씨, 나, 곧. 우리는 동시에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한참 후 서로를 아는 채 누워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곧 우진 씨가 위험해질 텐데. 저는 지금이라도 말을 해줘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모든 게 두려웠어요. 모든 게 들통나면 남편과 아들을 어떻게 봐요? 그저 다른 생각 안 하고 지금은 우진 씨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명자 언니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희진아, 지금 당장 101호로 와. 급한 일이야. 네, 무슨 일인데요? 와서 봐. 빨리.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101호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모든 아줌마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201호 지혜 씨도 있었습니다. 희진아, 앉아. 명자 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들킨 건가? 지혜 씨, 내가 지금부터 무슨 말을 할 건데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명자 언니가 지혜 씨를 바라봤어요. 지혜 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제가 예상하고 있는 게 맞을까봐. 응? 지혜 씨 무슨 일 있었어? 또 집에 다른 여자 냄새가 났어요. 향수 냄새.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내 향수?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발뺌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혜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물어봤죠. 그랬더니 명자 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지혜 씨 야근 가는 날 밤마다 201호에서 소리가 났었어. 네. 지혜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혜 씨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시트도 항상 제가 갈았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 머리카락도. 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내 머리카락? 내가 그날 너무 흥분해서 시트가 다 젖어버렸었지. 우리도 고민 많이 했어.
지혜 씨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명자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여기로 내려오라 그래, 지혜 씨 남편. 언니, 그건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는데. 희진이 내가 왜 말려? 이건 우리 빌라의 명예 문제야. 이씨 언니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바람 피우는 놈은 쫓아내야죠. 박씨 언니도 거들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시간 후 퇴근한 우진 씨가 101호로 불려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우진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어요.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앉으세요, 우진 씨. 명자 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 부인 야근 가는 날 집에 다른 여자 들였죠? 네. 그게 무슨. 발뺌하지 마세요. 증거 다 있어요. 이씨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지혜 씨가 일어났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줘. 다른 여자 있는 거 맞지? 지혜야. 그게. 우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구야? 누구랑 그랬어? 지혜 씨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말해. 누구야?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우진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누구냐고. 지혜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진 씨는 나를 보지 않았어요. 회사 후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 진짜야? 정말 회사 후배야? 명자 언니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우진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정말, 짝? 지혜 씨가 우진 씨의 뺨을 때렸어요. 이혼해. 당장 이혼하자고. 지혜야. 싫어. 용서 못해. 이혼할 거야. 지혜 씨가 흐느끼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진 씨를 본 순간, 그의 눈빛을 본 순간,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우진 씨는 끝까지 나를 감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가. 당장 나가. 지혜 씨가 소리쳤어요. 알았어. 나갈게. 정말 미안해. 우진 씨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한 번 봤어요. 안녕히.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모든 게 끝이니까요. 일주일 후 201호는 텅 비었습니다. 우진 씨와 지혜 씨, 둘 다 이사를 갔어요.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명자 언니와 아줌마들은 여전히 우진 씨를 욕했어요. 그 나쁜 놈. 젊은 여자한테 넘어가서. 맞아. 지혜 씨 불쌍해. 그렇게 착한데. 남자들은 다 똑같아. 조심해야 돼. 나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나는 계단에 나갔습니다.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참. 우리가 사랑을 나눴던 그곳에 앉았어요. 우진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혼자 다 뒤집어 쓰고 떠나다니. 나는 한참을 울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우진 씨의 번호. 아직 지우지 못했어요. 연락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문자를 썼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나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우진 씨를 위해서라도 연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1호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60대 부부였습니다. 명자 언니는 만족스러워했죠. 이번 세입자는 조용해서 좋아. 그러게요. 역시 나이 든 부부가 최고예요. 아줌마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끔 201호 문을 볼 때마다 우진 씨가 생각났습니다.
밤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여보, 나왔어. 응, 수고했어. 우리는 평범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TV를 보고 나는 설거지를 했어요. 예전과 똑같은 일상.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우진 씨,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아니면 힘들까?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었어요. 우진 씨, 저 별 보고 있나요? 그날 밤도 나는 혼자 계단에 나갔어요. 우리의 추억이 남아있는 그곳. 우진 씨,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웠어요. 정말 눈물이 흘렀어요. 혼자 다 짊어지고 떠나줘서, 저를 지켜줘서. 나는 계단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나는 여전히 드림빌라 202호에 살고 있습니다. 명자 언니와 아줌마들은 여전히 모여서 수다를 떨어요. 희진아, 왔어? 네, 언니.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가슴속에는 여전히 우진 씨가 살고 있어요. 어느 날 밤 나는 또 계단에 나갔습니다.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참. 그곳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우진 씨, 어디 계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진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희진 씨, 사랑했어요. 저도 사랑했어요. 우진 씨, 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금도 우리 빌라 사람들은 우진 씨를 욕해요. 그 나쁜 놈 바람 피우고 도망갔지. 맞아, 지혜 씨 불쌍해. 나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쁜 건 나니까요. 우진 씨를 유혹한 건 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짧았지만 정말 강렬했으니까요. 너무나 황홀했던 사랑이었으니까요. 나는 53이 됐습니다. 또 한 살을 먹었어요. 하지만 우진 씨와 함께했던 그 시간, 나는 정말 젊고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느꼈고, 진짜 열정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세상이 나를 욕하더라도,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한 번뿐인 내 인생에서 진짜로 살아있음을 느꼈으니까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53의 나를 바라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나는 오직 한 번 존재해. 그리고 그 시간, 진짜 사랑을 느꼈어. 짧았지만 너무나 강렬했고 황홀했던 사랑.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아.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절대. 우진 씨, 어디에 있든 행복하세요. 당신이 저를 지켜줬던 것처럼 저도 이 비밀을 가슴에 품고 평생 간직할게요. 우리의 새벽, 우리의 계단, 우리의 짧지만 강렬했던 사랑,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